안녕하십니까, 권화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양꽃꽂이 기본형 배웠는데 어떠셨습니까? 좀 어려우셨죠? 오늘 응용형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주입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자, 피마자입니다. 피마자. 그리고 요거는 설류화죠. 설류화. 예, 여기 메리골드. 그리고 백합입니다. 백합. 그리고 스타티스입니다. 스타티스. 자, 먼저 그럼 도면을 볼까요? 자, 화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여기 준비한 그 형태는 직상형입니다. 이렇게 보통 바로 세우는 삼응용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선을 강조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응용형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자, 보시면 1주지는 0도입니다. 0도, 2주지는 10도, 3주지는 30에서 80도인데 위치가 삼각형이 된 게 아니라 약간 직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그 침봉상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중심에 1주지가 있습니다. 중심 뒤쪽에 2주지가 있습니다. 중심 앞쪽에 3주지가 있으면서 각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실제 그 화형을 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기를 어떤 걸 준비했냐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 형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속이 좀 덮여 있는 듯하죠. 이런 화기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보면 침봉에서 오늘 그 위치를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1주지가 여기 있으면서 똑바로 0도로 있었습니다. 수직으로 세워졌고요. 2주지는 이쪽에 있으면서 10도로 되어 있었고요. 3주지는 앞쪽에 있으면서 30에서 80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우선 그 응용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제 응용형을 꼭 무슨 형, 1응용, 2응용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시험상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제도가 화형이 아직 여러 가지로 그 회마다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응용형을 하시면서 만약에 직립 응용형을 하시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함이 없는 거는 1주지를 0도에서 15도 똑바로 세워놓은 상태에서 2, 3주지를 여러분들이 균형에 맞게끔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직선 강조형으로 좁은 공간에 잘 놓아질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우선 1주지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한번 제거를 해보고요. 가지의 그 길이 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수반의 너비. 이럴 경우에는 안쪽의 지름은 좁고 바깥쪽 외곽이 좀 넓죠. 그러면 화기의 그 변이라는 것은 너비는 이쪽 끝쪽과 가장 끝쪽 넓은 쪽을 말을 합니다. 넓은 쪽에서 높이가 이쪽이죠. 너비는 위에서 위에까지 한 10cm 정도 되겠네요. 잡아주시고 보통 2배, 1.5 내지 2배인데 그것은 공간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마자 같은 것이 나왔을 때는 속을 보시면 줄기가 비어 있어요. 여기가 보면은 가깝게 보여주실까요? 이 소재 자체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죠. 뚫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줄기가 약합니다. 이럴 때는 나무같이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사선으로 자르지 마시고 직선으로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제 자리에 꽂아 보겠습니다. 자, 직선 강조형이기 때문에 0도를 보기 좋게 꽂습니다. 자, 힘껏 다시 눌러줘야 되겠죠. 누를 때도 만약에 위에서 눌러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냥 부러지겠죠. 그래서 항상 할 때는 내가 각도를 잡고 침봉으로 바닥으로부터 한 5cm 정도 위에 오른손을 잡으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해도 오른손 쪽에 좀 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이렇게 이 모든 손가락을 다 집으시고 엄지하고 이렇게 끌어당기시듯이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각도를 만져주기 위해서 위에를 약간 10cm 정도 위에서 다시 살포시 이렇게 잡아줍니다. 마치 피리 같은 거를 부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 줄기를 잡으셔서 누르시는 건 어서는 여기서 누르시는 게 아니라 이 오른손에 힘을 주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이 되셨으면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2주지를 꽂겠는데요. 2주지는 비율은 똑같습니다. 우리 기본형에서 했던 거하고 1주지의 4분의 3이죠.
일주지의 4분의 3을 잘라서 뒤편에 불필요한 가지 자르겠습니다. 뒤에서 10도 내지 15도 이런 정도, 마치 곁가지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것처럼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꽂아줍니다. 자, 3주지를 꽂겠습니다. 3주지는 앞으로 해서 30에서 80도예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2주지의 4분의 3이죠. 적당히 재셔서요. 앞으로 30에서 30도면 이 정도죠. 80도까지, 90도가 여기 수평이기 때문에 수평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많이 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3주지선이 다 썼거든요. 한번 침봉상의 위치 측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직선이 되어 있죠. 자, 1주지가 0도, 2주지가 15도인데 여기에서는 요거죠. 그 밑에서 바로 붙어 있고요. 3주지는 앞으로 많이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이쪽 30에서 80도까지 많이 기울여져 있는 형태고, 이 모습도 보면 수직으로부터 다 방사로 표현이 된 모습인데 약간 벌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줄기를, 뼈대를, 주지를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겠죠? 역시 종지를 꽂게 되겠는데요. 종지는 응용형이기 때문에 같은 나무로 하는 거 아니고 다른 곡선적인 느낌으로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피마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든 소재였어요. 그래서 소재가 한 소재만 나오는 게 아니라 2가지 내지 3가지 소재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것은 크다란 형상과 색도 강하고 인맥도 강하고 열매도 강하고 이러죠. 그래서 직선적인 직상형 정도가 어울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것은 역시 그 동양꽃꽂이에서는 선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선류와 선을 이용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지선이 이제 이렇게 예쁠 때 선을 살려서 선류하는 특징이 뭐냐면 아주 곡선, 자연적인 곡선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선을 어느 쪽으로 볼 것인가를 이제 준비하셔서 동양 꽃꽂이는 서양 꽃꽂이 같지 않고 이렇게 잘라서 거기에다 대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자연성을 잘 살피면서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넣어야 이 형태가 잘 어울릴까,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선의의 흐름을 잘 살려서요. 지금 종지를 꽂 때 자연성에 맞추어서 꽂습니다. 자, 이렇게 꽂고요. 자, 이것도 역시 그 줄기에서 나온 것처럼 하되 다른 소재이기 때문에 다른 느낌을 갖고 있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항상 훑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곡선을 잘 살려서 선의 표정과 이제 햇볕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위를 향하게 얼굴을 뒤집어서 꽂지 마시고, 그러면서 균형을 맞춰야죠. 각각의 그 자연적인 균형이 있습니다. 소재에는 그게 바로 얼굴인데요. 그러니까 그 소재가 너무 처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곡선을 나타내지만 반드시 위를 향하면서 힘있게 이렇게 선이 움직이는 거, 그럴 때가 이제 자연성에서 어울려지는 어떤 무게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나머지는 종지 겸 밑받침으로 넣겠습니다. 선류화를. 선류화의 그 곡선, 아름다운 곡선을 다치지 않게 잘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지까지 한번 꽂아봤어요. 중심되는 그 줄기는
피마자죠. 먼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소재, 천리향으로 주지도 꽂고 종지도 꽂고 했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피마자와 전혀 다른, 피마자는 좀 강한 느낌, 그리고 설류화는 부드러운 느낌을 직선과 곡선을 혼합을 시키면서 종지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인트꽃을 꽂게 되겠는데요. 중심꽃으로는 예, 메리골드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메리골드로 꽂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위치에서 약 45도 정도가 포컬 포인트 각도이기 때문에 뉘어서 여러분들 눈높이와 같이 표현을 해보고요. 역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또 높낮이를 달리해서 포컬 포인트를 강조해주는 꽃들도 꽂아줍니다. 개체성을 잘 살리셔서 꽂아주시고요. 직선 강조형이기 때문에 꽃이 옆으로 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중심에서 수직적인 요소가 강하게 꽂아줍니다. 꽃이 보이시죠? 네, 지금 중심 꽃이 보여지나요? 왜냐하면 지금 열매가 3주지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주지 그 1주지와 3주지 공간에 포인트 그룹이 이렇게 높낮이를 서로 또 달리하면서 꽂아져 있는데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벌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주지 자체가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꽃도 중심꽃도 직선으로 높낮이를 표현하면서 곧게 꽂아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백합을 갖고 꽂아 보겠는데요. 백합은 일단은 여기서 폼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동양꽃꽂이에서는 폼플라라서 꼭 포인트에 꽂는 건 아니고요. 형상에 따라서 지금 보면 백합 같은 거는 이제 그 줄기가 이렇게 지금 고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얘는 형태가 이제 강하면서도 퍼지는 그런 형상이고 여기서 무게감은 메스플라워인 메리골드가 훨씬 더 무거워 보여요. 그래서 아래쪽에 색상도 강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넣어줬고요. 백합같이 이렇게 직선이 아직 피지 않은 그런 상태의 꽃을 꽂을 때는 위에 공간이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위에 자연스럽게 백합을 꽂아줍니다. 참 조심스러운데요, 사실은. 네. 백합은 백합대로 두 송이를 꽂겠습니다. 너무 피지 않은 것을 해서 윗그룹을 약간 라인의 공간, 위의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표정으로다가 1주지와 2주지 사이에 이렇게 수직으로 꽂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밑받침 공간에 그 잔잔한 그 보조꽃을 한번 꽂아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색상을 좀 보완하면서 스타티스죠. 스타티스 같은 경우는 얼굴에 그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꼬리 부분이 바깥을 향하게 꽂아주셔야 그 리듬감이 맞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대로 꽂지 마시고 형태가 방사로 뻗어 있는 그 모양 그대로 살려서 꽂아줍니다. 중심 포인트 있는 곳을 꽉 채우진 마시고요. 공간이 비어 있는 곳에 적당하게, 적당이라는 게 참 어렵죠. 여러분들이 자꾸 꽂아 보시면 그 감각을 좀 더 익히실 수가 있는데요. 동양꽃꽂이가 참 그 옛날에는 뭐 10년, 20년씩 했던 그런 꽃꽂이가 아니니까 그만큼 오랜 세월 꽃을 꽂아야 그 감을 익힌다고 하는데 이제 세월에 따라서 지금 모든 것이 초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피하는 현상이 많은데 사실 우리 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동양꽃꽂이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급이 되고 계승이 돼서 좀 세계적인 꽃꽂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 보조꽃인 스타티스까지 꽂아 보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죠? 예, 거의 그 라인 주지를 그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 상태를 별로 벗어나지 않고 화기의 폭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그 자연성, 어떤 개체성을 잘 살려서 꽂아 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남은 어떤 그 소재들, 색깔이 있긴 있으면 이런 것을 이제 마무리로 어느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서 형태가 이렇게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그 무게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남은 소재로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동양꽃꽂이는 이 밑받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밑받침을 완벽하게 채워서 하면은 사실은 선이 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볼 때는 침봉이 보이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침봉을 마구잡이로 막 채우다 보면 또 잘 해놓은 여백이 또 안 사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 조심하시고요. 밑받침을 했을 때 높낮이가 되면서 길고 짧고가 되면서 그 다음에 침봉을 잘 가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참 어렵긴 합니다만은 선적인 요소를 조금 가미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가면서 네. 예,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여기 이제 수직적인 형태입니다. 오늘의 형태는 직선을 강조하고자 제가 오늘 라인을 직선으로 배치했고요. 동양의 수직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우리가 웨스턴에서 배웠던 그런 수직형과 많이 차이가 났죠. 왜냐하면 개체가 있으면서 개체의 성향, 어떠한 그 개체성이 그대로 다 보이죠. 보이면서 어떤 소재하고도 개체성을 두드러지면서 공간을 확보하면서 여백을 살리면서 이렇게 꽃을 배치하고 서로 조화롭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꽃입니다. 자, 잘 배우셨나요? 오늘의 합격 포인트죠. 오늘 그 직상형, 바로 세우는 형태의 그 응용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주제어가 나오든 거기에 맞춰서 형태대로 풀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방사로 배치가 되었나, 직선이었지만 이것은 평행으로 해서 이렇게 수직적인 요소로 계속 반복을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수직선을 향해서 방사로 조금 펼치면서 수직 공간에 모아줬죠. 그런 것이 중요하고요. 역시 여기서도 그 밑받침 공간을 어떻게 채웠나, 수면 또한 그리고 그 줄기를 어떻게 잘라서 얼마만큼 고정을 시켰나, 이런 것이 동양꽃꽂이의 그 형태를 시험 채점 기준표에서 보는 요구사항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또 동양꽃꽂이를 열심히 배워봅시다. 감사합니다.